태자는 마치 가슴 속에서 숯불이 타오르는 듯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어. 이미 평강과 온달이 거란을 무너뜨리고 돌아온 순간부터 그의 심장은 한 번도 평온한 적이 없었지. 태자에게 지금의 상황은 공포 그 자체였어. 마치 운명 자체가 평강의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무엇보다 태자는 두려웠어. 이제 평강의 군세는 고구려 전역을 뒤흔들 정도였고 온달까지 다시 그녀 곁에 나타났으니 그들의 힘은 더욱 배가 되어 있었지. 정치적으론 그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고구려처럼 전쟁이 일상인 나라에서 군사적 능력 없이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 전장에서의 영웅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였지. 바로 그런 긴장 속에서 제가회의가 열렸어. 막리지로서 태자는 회의장 정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대모달 지위로 격상된 평강과 온달이 당당히 앉아 있었지. 관리들과 장군들이 모두 모였고 평원왕은 그 자리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신라군의 북상을 알렸어. 신라가 또다시 중령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엔 반드시 저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책을 말해보라.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누구보다 군사적 자신감으로 가득 찬 평강이 가장 먼저 거침없이 손을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당당했지. 제가 직접 군을 이끌고 신라군을 완전히 아작내겠습니다. 두 번 다시 중령성을 넘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들겠나이다. 순간 회의장은 평강의 강렬한 선언으로 술렁였어. 신하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군사적 자신감뿐 아니라 왕자를 향한 분명한 야심까지 느끼고 있었지. 평강이 이번 전투마저 승리한다면 그녀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게 될 테니까. 태자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숨기며 빠르게 손을 들어 말을 꺼냈어. 그의 음성에는 분명한 초조함이 묻어나 있었지만 그 또한 나름대로의 단호함을 보이려 노력했지. 태왕 전하, 소자가 직접 군대를 몰아 중령을 탈환하겠습니다. 고구려의 태자가 앞장서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안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 태자와 평강, 둘 중 누구도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싸움을 벌였고 긴장감은 점점 팽팽하게 조여졌어. 평원왕은 묵묵히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 그는 두 자녀의 치열한 야망과 경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미 느끼고 있었지. 하지만 그런 상황을 피할 방법은 없었어. 결국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 서로가 앞장서겠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좋다. 태자와 평강은 함께 군을 이끌고 중령을 되찾도록 하라. 평원왕의 결정은 태자와 평강 모두에게 내키지 않았어. 각자 스스로 영웅이 되어 상대를 압도하고 싶었는데 함께 전장에 나가라니 이건 마치 서로를 감시하고 방해하라는 명령 같았지. 평강은 잠시 눈을 좁히며 태자를 바라봤어. 미묘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스쳤지. 태자 또한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얼음 같은 미소를 지었어. 서로의 눈빛 속엔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적의와 긴장감이 선명했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각자의 계획이 빠르게 꿈틀대고 있었어. 이 전쟁은 단지 신라군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태자와 평강, 두 사람 중 고구려의 운명을 거머쥘 단 하나의 승자를 가리는 결전의 장이 될 것이었으니까.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평강의 발걸음은 이제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더할 나위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어.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선 그 누구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지. 태자는 그런 평강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무서웠지. 그는 결코
평강에게 패할 생각이 없었고 이번 전투를 통해 반드시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이제 중령에서의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전장 너머 권력을 향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어. 고구려의 운명을 건네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지. 평강과 태자, 두 사람의 불꽃 튀는 대결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끝엔 오직 왕좌와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었어. 태자는 중령성을 향해 개마무사 5만을 이끌고 출정했어. 고구려의 대지가 그들의 발굽소리와 함성으로 뒤흔들렸고 수만 마리의 군마가 내뿜는 흙먼지가 하늘을 가릴 정도였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 태자는 일부러 더욱 위압적으로 군을 전개하며 자신의 힘을 만천해 과시하려 했지. 평강은 그 압도적인 군세를 바라보며 잠시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곧 태연한 얼굴을 가장하며 큰 소리를 쳤어. 흥, 개마무사가 뭐 다야? 저놈들 실전 경험도 별로 없잖아. 전쟁은 결국 우리가 더 잘해. 삼조고 전사가 최고야. 그치 온달? 평강은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온달에게 말을 걸었지만 온달의 반응은 미지근했어. 그는 그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짧게 답했지. 그래, 내 말이 맞지. 온달의 목소리엔 어딘가 지친 듯한 쓴 기운이 감돌았어.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엔 평강이 손오부 대인의 아들을 냉정히 처치했던 그 차가운 모습이 선명했어. 그리고 그때 자신을 2번이나 버렸던 평강의 행동까지 그 모든 기억이 온달의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지. 온달은 두려웠어. 지금 자신이 평강에게 필요한 이유가 단지 태자와의 싸움을 위한 강력한 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 그는 언제라도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하지만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며 평강 옆에 있는 길을 선택했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강의 곁을 지켜야 한다고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지. 그녀가 자신을 또 한 번 버릴지라도 그때까지라도 그녀의 곁에서 싸우겠다고 그는 마음먹었어. 태자의 군세와 평강의 삼조고 전사들이 합류한 중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온달은 자신의 칼을 말없이 움켜쥐었어.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북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걸 느꼈고 마음속 깊이 밀려오는 씁쓸한 감정을 애써 밀어냈지. 그 순간 평강이 다시 그의 옆으로 말을 몰아 다가왔어.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속삭였지. 달아, 긴장하지 마.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온달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씁쓸함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어.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 알아, 평강. 내가 끝까지 널 지켜줄게. 평강은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지만 그녀는 온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갈등은 알아채지 못했어. 그녀는 이미 왕좌를 향한 전쟁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으니까. 중령성으로 향하는 군대의 발걸음은 더욱 거칠어지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어. 태자와 평강의 야심이 맞부딪힐 전장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전장은 신라와의 싸움, 그 이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무대였지. 온달은 군마 위에서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내쉬었어. 이 싸움이 끝난 뒤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을 운명이 무엇일지 아직 모르지만 그는 그저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려 했어. 중령성의 하늘 위로 들이운 전운이 온달의 마음과 똑같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지. 그는 다시 한번 검을 쥐었고 그 차갑고 단단한 감촉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어. 전쟁이 끝나고 평강이 자신을 버릴지라도 적어도 이 전투에서만큼은 그녀의 카리자 방패가 될 결심을 하고 있었어. 중령성 앞 운명의 싸움이 기다리는 전장에 고구려의 군대가 도착했어.
태자와 평강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은 말없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가운데 온달은 여전히 복잡한 마음으로 그러나 흔들림 없이 서 있었어. 이제 중령성을 놓고 펼쳐질 전쟁은 단순히 신라와의 전투가 아니라 고구려의 왕좌를 둘러싼 진짜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지. 그리고 그 전쟁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의 시작이었어. 중령성은 온통 불타는 횃불과 군사들의 함성으로 뒤덮여 있었어. 신라군은 중령성을 점령하기 위해 악귀처럼 달려들고 있었지. 그들은 성벽을 향해 미친 듯이 창과 칼을 휘둘렀고 성 안의 고구려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성문을 막으며 절규하고 있었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이 펼쳐진 모습이었지. 고구려군 진영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긴급 군사회의가 열렸어. 천막 안중앙에 태자와 평강 그리고 온달이 서 있었고 촛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얼굴을 흐릿하게 비췄지. 온달이 가장 먼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신라군을 제대로 무너뜨리려면 놈들의 보급로부터 끊어야 합니다. 중령성 주변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 기병의 우위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빠르게 승리를 얻으려 하지 말고 신라군을 천천히 말려 죽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온달의 말은 분명히 현명한 전략이었지만 태자는 듣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의견을 잘라냈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느리고 지지부진한 전투를 하면 명확한 승리를 얻기 어렵다. 고구려 최고의 병력 개마무사 5만이라면 신라군 따위는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태자의 목소리엔 조급함과 욕심이 가득 묻어나 있었지. 그는 군사적 명성을 하루빨리 자신에게 씌우고 싶어 했고 이번 기회에 평강의 세력과 기세를 확실히 누르고자 하는 욕망도 섞여 있었어. 온달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침착하게 입을 열었지만 평강이 그의 팔을 살며시 잡아 멈추었어. 온달은 순간적으로 평강을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그녀는 짧게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속삭였지. 그냥 놔둬. 지금은 태자가 실수를 하게 두는 게 좋아. 평강은 이미 태자의 판단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실수는 오히려 평강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었으니까. 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크게 목소리를 높였어. 좋다. 내 개마무사가 중앙에서 신라군을 정면 돌파한다. 평강과 온달은 후방에서 보급로를 차단해라. 태자의 명령에 평강과 온달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천막을 빠져나왔어. 중령성의 험준한 산악지대. 8만 5천 명의 고구려군은 숫자상 신라군 6만을 압도할 듯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 개마무사의 강력한 돌파력은 산악지형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 신라군은 오히려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악귀 같은 전술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어. 전투가 시작되자 태자의 군대는 거칠게 돌진했지만 거센 저항과 좁고 험한 길에 발이 묶이고 말았어. 신라군은 철저히 계획된 방어 전술로 고구려군을 역습했고 태자의 개마무사들은 전진도 퇴각도 하지 못한 채 함정에 빠진 듯 전투에 휘말렸지. 후방에 있던 평강과 온달은 병력을 천천히 움직이며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 평강은 그 순간을 기다리듯 미소를 지으며 온달에게 살짝 말을 걸었어. 달아, 태자가 너무 조급해 보이지 않아? 온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가슴 속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 그는 이미 이 전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힘들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지. 그리고 평강이 이 상황을 얼마나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지도 느끼고 있었어. 태자가 이끄는 군대는 이미 산속에서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평강은 조금도 급한 기색이 없었어. 오히려 태자가 위기에 처할수록 그녀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온달은 그런 평강을 보며 속으로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 그는 다시 한번 복잡한 감정을 누르고 검을 단단히 쥐었지. 전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 중령성 위로 어둠이 짙게 내리고 불꽃과 비명이 뒤섞인 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어. 평강과 온달은 적의 보급로를 향해 조용히 병력을 움직이며 전장의 흐름을 천천히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지. 고구려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전투는 이제 신라군과의 싸움뿐 아니라 태자와 평강에 피할 수 없는 대결이자 온달의 운명까지 걸린 중대한 싸움이 되어버렸어.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고 모두의 운명이 걸린 중령성은 점점 더 처절한 전쟁터로 변해갔어. 온달은 작고 날카로운 기동부대를 이끌고 중령성을 향하는 신라군의 보급부대를 철저히 공격하고 있었어. 그의 병력은 마치 칼날처럼 예리했고 신라군의 식량과 무기를 실은 마차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지. 보급이 끊기자 신라군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피로가 짙게 내려앉기 시작했어. 하지만 온달의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지. 계속해서 귓가에 들려오는 태자 본진의 비명과 전투 소리가 신경 쓰였어. 계마무사들이 이끄는 본진이 산악지형과 신라군의 완강한 저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만 들려왔으니까 초조해진 온달은 결국 참지 못하고 평강에게 물었어. 평강, 이거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저러다 태자군이 완전히 몰살당할지도 모르겠는데? 평강은 그의 물음에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전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지. 흥, 걱정하지 마. 저건 태자가 직접 원해서 시작한 전투야. 지원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 태자가 저기서 죽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매정했어. 온달은 그런 평강의 냉혹한 모습에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지.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어.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평강은 싸늘한 눈빛으로 온달을 바라보며 말했어. 뭐야, 내가 비정하고 부도덕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 말이지? 잘 들어, 달아. 먼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친 건 태자 쪽이야. 나 아니라고. 온달은 그녀의 말에 말문이 막혔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지.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어. 한편 중령성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현장은 점점 더 처절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지. 태자는 처음 경험하는 산악 전투와 신라군의 예상외의 완강한 저항에 완전히 정신을 놓고 있었어. 그의 계마무사는 좁고 험한 길에 갇혀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펼치지 못한 채 신라군의 치밀한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었어. 장군들은 초조하게 태자에게 달려가 긴급히 요청했지. 태자 전하, 이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평강 공주와 온달 장군에게 긴급히 구원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태자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어. 그의 눈빛은 자존심과 두려움으로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지. 결국 그는 이를 갈며 소리쳤어. 시발, 절대로 안 돼. 평강한테만큼은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아. 우린 고구려 최고의 군대다. 저 신라놈들 따위쯤은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어.